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근육학을 좀 파헤쳐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쇄 유돌근은 1번 근육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근육, 수기적으로 필요한 근육, 또 임상적으로 필요한 근육, 또 바로 배워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근육, 질환과 연관되는 근육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허상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야. 나 근육학 알아.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그 정도 알아. 이 소리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육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흉쇄돌근의 별명이 뭐냐면 목과 얼굴의 어머니입니다. 목과 얼굴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과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육이다, 이거죠. 목과 얼굴의 어머니, 대표적인 목과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번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 있겠죠. 이명과 연관되는 걸 치료해 준다. 두 번째, 이비인후과, ENT, 귀, 코, 목구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육이다, 질환 쪽으로. 세 번째는 얼굴의 변형과 축소, 틀어짐, 얼굴 쪽에 변형, 축소, 틀어짐 등등 얼굴의 수기적 요소를 갖는 악관절 장애, TMJ, 악관절 장애에 대해서도 치료하는 관점이 되게 되는 거죠.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목과 얼굴의 어머니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번째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중에 경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경동맥. 이거는요,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80%라고 표현될 만큼 혈액적으로 요수가 설명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80%가 경동맥이고 20%는 추골동맥이라고 표현하죠. 뒤쪽에 있는 추골동맥을 통해서 머리로 피가 올라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흉쇄돌근과 추골동맥이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그물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윌리스 서클이라 부르는데, 윌리스 서클. 그래서 머리 쪽에서 이렇게 혈액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뇌하고 연관이 있는데, 뇌는 우리가 10개를 먹으면 2개가 반드시 뇌로 들어가죠. 뇌에서 영양분을 씁니다. 뇌의 크기는 체중의 3%입니다. 근데 뇌가 쓰는 산소량은 전체 산소 소모량의 거의 20%가 넘습니다. 또 혈액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갖고 산소 공급에 영향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의 크기가 30%밖에 안 되는데 뇌가 쓰는 산소 소모량은 전체 산소 소모량의 약 20% 이상에서 30%까지 된다는 얘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 요만한 게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쓰는 것도 많이 먹는다는 건 배설물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뇌에서 나오는 배설물 중에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가 작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이 가서 다시 소통시키고 영양분을 공급시키고 또 뇌 쪽에서 쓰는 우리 뇌척수에게 영양을 혈액을 공급해서 제3뇌실에서 맥락총에서 뇌촉수액을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주는 혈액순환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과 추골동맥 중에서 어느 한쪽에 혈관이 막혀도 일단은 뇌 쪽에 올라가는 혈액순환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수기요법을 하거나 또는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신나게 달리기를 운동하거나 점심시간에 체육을 열심히 뛰고 5교시 수업을 딱 앉으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뇌라는 곳은 혈관 쪽으로 되게 예민하고 얇은 곳인데 갑자기 혈류량이 확 늘어났다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 먹는 것처럼 얼얼하고 머리에 통증이 오는 거죠. 그만큼 머리 쪽의 혈액순환과 연관된다는 얘기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흉쇄유돌근은 고혈압. 자, 고혈압. 두 번째, 저혈압. 세 번째, 고지혈증. 이분들은요, 바로 흉쇄유돌근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팔과 다리를 먼저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흉쇄도근을 풀어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갑자기 혈류량이 확 몰려서 예민한 혈관,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의 그 혈관과 약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견과류를 많이 먹으세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등등등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은 체격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혈관이 터졌더라, 그 사람이 몸이 많이 힘들더라 하는 얘기는 혈관이 기능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틀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이 있는 사람들은 팔과 다리로 혈액순환을 먼저 시킨 다음에 흉쇄도근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욕구적으로 볼 때는 흉쇄도근을 보게 되면 흉골과 쇄골과 유양돌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흉쇄도근을 풀어나면 빨리 효과를 볼 것 같은 욕심이 또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혈압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몸의 혈액순환을 느끼기 위해서 종아리를 풀어보기도 하고, 또 도리도리 까꿍 깍깍 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 흉쇄도근의 의상적 소리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흉쇄도근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 흉골, 쇄골, 유양돌기가 붙고 바로 그 옆쪽에서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과 연관돼서 목의 앞쪽에서 균형적 요소를 만들어주는 근육이기도 하죠. 그래서 흉쇄도근을 보게 되면 일단은 지배신경이 보게 되면 11번 뇌신경입니다. 우리 이거를 액세서리 너브다 그래서 부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뇌신경. 부신경이라고 불러서 이 뇌신경 11번과 연관된다는 얘기는 척수에서 지배하는 외부의 근육들하고 틀려서 흉쇄유도근은 뇌신경이 지배한다. 또 뇌신경 11번이 같이 지배하는 곳이 또 있죠. 뭐죠? 승모근입니다. 승모근 또한 뇌신경 11번이 같이 지배해주는 요소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흉쇄도근을 목의 균형적 요소랑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큰 공에 막대기를 하나 꽂았다고 하면 이거를 균형적으로 잡아주려면 앞쪽에서 잡고 가는 힘과 뒤쪽에서 잡아지는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근육적으로 얘기하면 앞쪽에는 흉쇄유돌근,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라는 근육이고, 요 뒤쪽에는 두판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게 된죠. 그런데 역학적으로 무게중심은 C자를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각근이 하나 더 얹어지고 포함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흉쇄유돌근을 사각근과 같이 두판상근과 균형과 기량의 관계로 해서 목의 정상적인 각도가 형성되어지는 30에서 35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혈액순환과도 연관된다. 그리고 목의 균형적 요소랑도 연관된다. 세 번째,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질환과 연관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쫙 이제 진통을 주고 아이는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다가 이제 산도 있기에 가까웠게 되면 아이들은 몸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많은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허리를 틀어서 낳느냐 뭐 등등 이제 엄마들의 말들이 많죠. 근데 아이의 머리카락이 엄마 산도에서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응급 상황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폐 속에 세포 내액이 차 있는데 이 세포 내액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공기가 들어오면 세포에서 내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이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호흡을 하는데요. 그 머리카락이 엄마의 산도에서 비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빨리 나오지 않으면 자궁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과 양수들이 코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공기가 들어가면 배 복압이 형성돼서 또 아이는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배설물이 다시 코로 빨려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급하게 아이의 목을 잡고 바깥으로 출산을 도와주는 과정을 하다가 흉쇄유돌근을 다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흉쇄도근만 다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상완신경층도 다쳐서 분만마비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에부스파지라고 하는
이게 ERB, 어퍼스트로프 S, 파지, 분만 나비의 개념으로 아이가 흉쇄도근이 옆으로 틀어지거나 아니면 상완신경의 마비 때문에 팔이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토티콜리스 또는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토티콜리스 사경이라 해서 한쪽으로 고개가 틀어져서 안에 약간의 근육이 손상받거나 찢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져서 오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상완신경이 다치게 되면 이쪽 팔이 거동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저도 약간의 토티콜리스가 있습니다. 자세적인 요소인데 이렇게 흉쇄유돌근은 우리 몸의 균형적인 요소와 더불어 혈액순환과 더불어 신체적 요소의 중요한 요소들을 갖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고개가 안 돌아가, 고개가 안 움직여 할 때 우리가 먼저 봐줘야 되는 것들은 승모근, 두 번째 근육이 견갑거근, 세 번째 근육이 그 목줄에 있는 근육근들, 네 번째 근육이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을 통해서 목의 움직임과 가동성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흉쇄유돌근 사각근은 일반적으로 목과 얼굴의 어머니로만 보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의 보조근으로도 쓴다 또는 평소에 호흡과 연관이 없지만 호흡적으로 쓴다. 우리는 그런 것을 영유호흡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갑니다.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폐에는 근육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횡격막을 치고, 안 그래도 폐는 양쪽의 대흉근과 주변의 근육으로서 움직여서 호흡의 보조적 요소들을 해주고 또는 주동적 역할을 하는데 아이가 거기를 꽉 눌러서 기능적으로 멈춰버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막달에 있는 엄마들이 주로 막 가슴 또 이런 데 치면서 숨을 크게 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흉쇄유돌근하고 사각근이 호흡의 보조근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쇄유돌근하고 사각근을 호흡의 보조근이 된다. 이렇게 호흡을 자기가 쓰지 않은 상태의 다른 근육이 거꾸로 하는 호흡을 영유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흉쇄유돌근은 그렇게 보조적으로 쓰는 호흡의 근육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근육학을 설명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체 근육은 하나다.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근육은 하나인데 650개의 주머니가 따로 있을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흉쇄유돌근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보는 거죠. 흉쇄유돌근은 교근하고 붙어 있죠.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흉쇄유돌근은 대흉근하고 붙습니다. 대흉근은 밑으로 내려가면 복직근, 추체근, 대퇴내전근하고 붙죠. 흉쇄유돌근이 교근과 연결될 수 있는 교근과 대흉근의 연결적 요소를 연결되고 흉쇄유돌근은 특이하게도 척추, 저 뒤에 있는 뼈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목의 움직임에 관여되는 중요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흉골과 쇄골에서 시작돼서 유양돌기에서 끝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시점과 정지점이라는 걸 잘 보게 되면 정지점에서 기시점 방향으로 근육은 움직여지는 것이 그 원칙으로 봤을 때 목의 움직임과 가동성 그리고 상지의 치료적 관점 그리고 상지의 혈액순환 또 상지의 혈액순환은 또 말초 쪽의 전체적인 소통의 그 지배적 요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흉쇄유돌근을 이렇게 보면서 승모근 쪽하고 같이 균형을 이뤄가며 또 요소적으로 어깨와 목의 균형을 이뤄주면서 흉쇄유돌근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머리 목 뒤에 있는 람다 봉합이라고 하는 시옷 봉합에 마치 스카프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형성시켜주는 것처럼 중요하게 그 역할을 해줘서 흉쇄유돌근은 목과 얼굴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요소들을 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부었어. 흉쇄유돌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나 귀에서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 흉쇄유돌근을 풀어야 되는 거죠. 물론 진료적으로 한의학적으로 필요해서 기력이 떨어져서 신어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어계통으로
기력이 떨어져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요소 때문에 목과 얼굴의 전체적인 요소에 균형적 요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인의 기준을 볼 때요, 흉쇄도근이 약간 그런 거 있죠. 사진 찍을 때 옆을 보면서 싹 할 때 흉쇄도근이 살짝 드러나는 미인들. 그죠? 그래서 미적인 기준으로도 쓰게 됐고, 또 이걸 통해서 쇄골과 또 이 견갑골과 목의 전체적인 균형적 요소에도 영향을 주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혈액순환과 중요하다.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특히 어디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순환.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저혈압 환자들에게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마사지를 할 때 흉쇄유돌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의 질환, ENT 질환도 설명을 드렸고, 혈액순환과 분만마비 또는 토티콜리스, 사각근하고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쇄유돌근에 있는 혈자리가 하나 있어요. 되게 재밌는 혈자리가 있어요. 인영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인영. 그 인영이라는 혈자리의 그 뜻을 잘 풀이하면 목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그래서 흉쇄유돌근에서 목숨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고객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갖고 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진짜 복합적이고 무언가 호소하고 무언가 해결을 해놓으라고 오는데, 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과 얼굴의 어머니라고 하는 흉쇄유돌근을 풀어줄 때는 반드시 선행적으로 말이죠. 모상건막을 풀어줘야 됩니다. 두피 라인. 그리고 요 머리 위에 있는 관상봉합, 시상봉합. 왜냐하면 흉쇄유돌근이 람다 봉합을 거쳐가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봉합들도 수기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전체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쇄유돌근을 차분하게 보자. 그리고 목의 균형적으로 볼 때는 사각근하고 흉쇄유돌근이 거북목의 정상적인 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각도를 벗어난 거잖아요. 리버스 된 건데 정상적인 각도인 30에서 35도를 만들어주려면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의 균형과 두판상근의 균형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흉골을 만져보고 쇄골을 만져보면 이렇게 이쪽에서 한 가닥, 이쪽에서 한 가닥 V자가 되다가 한 가닥으로 유양돌기로 붙습니다. 흉쇄유돌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진 근육. 그래서 별명이 다시 뭐라 그랬다고요? 목과 얼굴의 어머니다라고 불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 흉쇄유돌근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